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예, 하여튼 연휴 뒤에 첫 거래일인데 네. 아침에 시가기 전에가 연우차 형한테 야 지금 야란데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또 간만에 그 이리온 댓글 스튜디오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려서 봤더니 네. 내 말 갖고 또 말 나오더라고.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악플 달렸어요? 악플까지는 아닌데, 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여기서 막 근데 의식하기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네.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냥. 왜요? 왜 뭐라고 하셨길래요?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들 하는 거야. 아. 오케이, 그건 그거고. 그냥 보실 수도 있죠. 저기, 그럴 수 있다, 인간아.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너 저는. 표정이, 근데. 그렇고. 사실 둘이서 약간 오늘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네. 나는. 그러니까 저번 주인가 내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요즘 자주 올리는데, 네. 페이스북 내가 관종이어서 올리는 건데, 나 제발 다시 말하지만 그 페이스북 메신저 좀 보내지 마셨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막 내가 무슨 종목 상담해 주시나요? 뭐 이러고 올라오고. 그런 거 물어보세요? 뭐 메신저로? 나한테 뭐 계좌 터드릴 테니까 뭐 내가 속으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제발. 이거 그러다가 어떤 분은 또 내가 이제 약간 그런 톤을 했거든. 사실 우리끼리 하던 얘기인데 저 2,000원 버겁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했더니 뭐 사과나무 심을 할 때는 언제고 또 아니 그때는 모든 게 좋은 게 많았고 지금도 안 좋다가 아니야. 그때만 해도 막 1,100, 1,300 간다는 사람도 있잖아. 우린 빠져봤자. 그렇죠. 근데 참 사람들이 바로 막 그냥 그 즉각적이고 굉장히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저랑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건 좀,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주식 어떻게 하지? 난 둘째 이해가 안 돼. 근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익으로 보면, 지금 2,000이면 작년보다 이익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0이면은 올라가. 그렇지. 한 70 몇 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작년 67조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0을 얘기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 막 또 따지는 뭐 파동을 나와야 돼요. 파동? 너 얘기했었나? 파동 얘기는 안 하셨었는데. 내가 좀 최강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뭐 파동을 설명해 주면서 나한테 내가 뭐로 어쩌라고 나보러. 근데 이제 이익을 보면 그럴 거에서 좀 버겁다고 이익이 생각보다 괜찮으면 그게 이제 또 괜찮은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좀 2,000은 좀 버거우니까 밑으로 그래도 크게도 안 밀려요. 왜냐면 작년보다 이익이 한 60%까지가 1,700대 가는 건데. 지금 뭐 이익이 뭐 워낙 많이 까져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작년에 이익이 워낙 바닥이기도 그러니까 했었고. 이 작년보다 이 60%가 아니라 연초 대비 추정치 대비 하면 그러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40조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많이 주는 거지. 1,700 정도면. 그렇죠. 그렇게 가늠하자를 계속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를 맞이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 1950 이상은 좀 버겁다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달 염동태 형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둘이서 연휴 동안에 미국은 3일을 움직였고 우리는 쉬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했더니 그 설명부터 이제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히게 비슷했어가지고 말대로 1900 살짝 깨진 시장이 맞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날 종가 나오고 이렇게 쉬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쉬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 한국 이제 종가 나오고 이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수, 목, 금 3일이 이렇게 개장을 했었는데 S&P 500을 보니까 하루 오르고 이틀 내리 빠졌다. 그래서 수익률을 이 3일 동안을 역사는 누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한 1.18%였고 그러면 한국은 뭘로 계산해야 되느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가 있어요. 그 한국 ETF는 물론 달러로 계산되니까 이게 한국 시장이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75%였고 마이너스 2.75% 이 코스피에 대입을 해보면은 1947 정도? 1894 정도, 1947이 그 수요일날 종가였고요. 1894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직 지금 오전이긴 한데, 월요일 오전이긴 한데, 한 1896 정도에서 조금 반등한 것 같더라고요. 뭐 대충 정도 맞았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좀 저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된 게 뭐 물론 달러 인덱스까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뭐 대충 그 정도는 맞았습니다. 야, 이거 페이스북 하니까 좋네. 아침 9시 10분에 패치난 분이 1896.69라고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저가 봤는데 근데 1890. 내 말은 오늘은 그런데 지금 중국이 휴장이잖아요. 휴장. 이것도 다 맞지도 않아요 항상. 그래 맞지도 않고 지금 우리끼리 그냥 오늘 좀 이렇게 운 좋았던 거지 저희가 기가 막히게 뭐 그런 방법론 있는 건 우리끼리 아니에요. 막 그렇게 떠는데 왜 또 왜 그렇게까지 해? 나도 의미 있게 우리가 한 건데. 아니 뭐 이게 항상 이렇게 평균이라는 거는 예상을 하는 거지만 항상 더 중요한 건 이 구간이잖아요. 구간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이 휴장이잖아요. 네. 5월 5일까지. 근데 중국이 똑같이 이게 오늘 자료 그 주보에도 넣어놨지만 은근히 중국은 더 빠졌어. 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왜 빠졌냐 뭐 온갖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뭔가 촉진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중미 무역 분쟁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음모론으로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잖아요. 이게 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게 문제가 됐고 처음 확진자 수가 나온 게 뭐 이렇게 수산시장에서 나왔는데 바이러스 연구소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뭐 이렇게 연구원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음모론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내가 그 증거를 확인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그냥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사실 금요일 날 기분 나빴던 건 그거야. 나 똑같이. 그러니까 이 발언이 약간 피로했거든. 급하게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그래 좀 쉬었다 가자 정도? 심지어 장 후반에 이 FDA 긴급 승인, 렘데시비르 긴급 승인이 있었는데도 반등이 세진 않았어요. 사실은 장중에 나왔거든. 긴급 그쵸? 승인도.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뒤쪽이긴 했지만 장중에 나왔는데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던 거죠. 제 말은 5월 6일 날 중국 시장이 오픈했을 때 이걸 반영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내 말은. 그렇죠. 일단 중국에서는 이 미국에서 뭐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책임을 자꾸 중국에 미루려고 하지 말고 그 미국 내에서 방역을 좀 더 신경을 써라라는 좀 날선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연휴잖아요. 공식적인 반응은 없어요. 아마 5월 6일 전에 반응이 나오겠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이거 이거를 갖고서 봐야 둘이서 된다는 약간 거죠. 논쟁이 있었던 게 나는 별거 없고 중국도 쫀심이 있지 바로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서 왜 미국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나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있긴 5월 6일 날 한데. 중국이 좀 프라이싱 될 거로 생각하는데 염노찬 연구원 주장은 뭐 내일이라도 이렇게 좀 그래도 뭐 별거 없지 않겠냐 이거잖아. 일단 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이틀 연속 좀 생각보다 좀 세게 반응했으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좀 호재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랑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많이 그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 사이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밍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좀 의외였던 게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미국 경제 성장률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고, 이게 그 다음날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좀 안 나왔습니다. 네네. 연휴 때 엄청 웃었던 게 이게 사람들이 기자분들도 연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거야. 아, 네네네. 그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연휴라 개념 어. 이게 2분기는 지금 뭐 마이너스 27%인가가 그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의 30%가 사라지는 거 그거 아닌데 연휴인데. 연휴이고 우리는 네. 그냥 뭐 베이스 기본적인 걸 쓰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이걸 비교할 거면 다 연휴라 시키던지 네. 이렇게 해서 맞아요. 한국은 연휴를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떤 미국은 기자가 그냥 이걸 똑같이 비교를 해놨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부분인데 그런 되시는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뭐 한국은 뭐 YY 좋아하고 유럽도 YY 좋아하고 뭐 미국은 연휴라 QOQ 좋아하고 이거 기준들이 좀 국가마다 메인으로 쓰는 게 달라가지고 미국은 정말 연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국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보정해서 보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경제 지표 1분기 거 안 좋았고 2분기는 더 안 좋아지고 여기에다가 ISM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 신규 주문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27 나왔어요. 기준점이 50인데 27이었어요. 나도 이거 독거를 안 봤구나. 나는 그 한국은행에서도 의사록에서도 계속해서 수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수출 꺼지는 건 우리나라가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 문제를 많이 반영해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지금보다 나아질 일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격리도 해제되잖아요. 이런 걸 반영해 왔다는 거지, 우리 증시가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호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반영해 왔고, 다음부터 필요한 거는 수출이 많이 깨질 걸로 지금 다 걱정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게 딱 나오니까 나는 약간, 이거 더 깨지겠네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게 왜 안 좋은 이슈냐면요. 비오더라는 게, 그치. 경제 지표 안 나오는 거, 기업 실적 안 나오는 거는 지금 큰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 알고 있었으니까. So what? 뭐 1분기 안 나올 거 다 몰랐어? 약간 이런 반응인데,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이거는 예상 못했던 거죠. 그렇기 그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지. 경제 지표 안 좋은 거, 기업 실적 안 좋은 거는 그것 큰 충격은 플러스 아니야. 미국 지표 중에서도 특히 뉴오더 같은 게 이렇다는 거는 우리 수출 쪽이 향후에도 좀 시차를 그치. 두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는 안 좋죠. 그걸 약간 그러니까 안 좋게 사람이 생각할 때 뭐 이것도 핑계대고 저것도 핑계대는데 약간 지표상에서 그게 좀 나는 눈에 띄었던 상황이에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세부 지표 중에서 국내랑 한국이랑 가장 상관성이 높은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안 나왔다는 거죠. 예상치가 30이었는데 실제치가 27이었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고요. 어쨌든 좀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던 거는 이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뭐 PMI도 안 나오고 경제 성장률도 안 나왔는데 그때는 시장 그만큼 안 깨졌거든요. 그거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 연휴라서 5월 5일까지 휴장이거든요. 그때 전후에서 5월 5일, 5월 6일 이 전에 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동성이 커질 요인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걱정인데 저는 이번에 좀 이 사태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요. 논의 내용 중에서 이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 미국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이렇게 불이행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게 나는 그거 가능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야, 그거를 의회에서 얘기했대요. 그래. 야, 돈 빌려 받았는데 나 너 이거 너가 잘못한 것 같아. 양아치 이거 나 돈 안 갚아도 돼. 뭐 이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니네 손해배상의 일부로 우리 돈 안 갚을 거야라고 해버리는 건데 니네 돈 안 줄 거면은 우리가 안 갚아버릴 거야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해. 누가 미국 국채를 신뢰하겠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레디 커들로가 저는 약간 이분 좀 광인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되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그래도 가장 에이스 미국의 뭐 경제 수장이죠. 경제 쪽에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달러의 위상을 흔들리는 행동을 우리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배운 교훈으로 뭐 이게 정말 엄청난 갈등 국면을 갈 거는 안 봐요. 근데 이제 원래 싸울 때 좀 서로 다투다가 화해하지 누가 바로 화해하냐고. 근데 뭔가 시비는 걸었어 트럼프가. 야, 너 저 책임이 있다고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제 뭐 이런 말 꺼낸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 한창 여기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외부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테니까.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을 앞두고 이거에 대한 책임론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중국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니네 가동돼봤자 나 수입 안 할 거야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너 생각보다 그러니까 트럼프란 사람이 되게 우리는 희화화 시키고 하지만 내가 이제 넷플릭스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일대기라던가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넷플릭스에 트럼프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옛날부터 그냥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그랬어. 이혼도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 막 유명한 일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넷플 다큐를 보고 나서 솔직히 트럼프 책 정독 안 하잖아. 책도 이상하고 뭐 진짜 내용도 없는 거 거래 기술 같은 걸 내가 다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속덕으로.
이게 이 사람 그럴싸한 거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이걸 한 것 같아. 중국한테. 그러니까 중국이 가동이 됐을 때 과연 이걸 팔 수 있냐의 고민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딱 시작될 때 여기서 교육 갖고 건들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거래라는 건 기본적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갈등의 증폭 이제도 온갖 노이즈를 매크로 갖고서 이제 뭐 역사 얘기하고 대공황 때 보호무역지 얘기 나온 건 저희는 수백 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현 상황과 부합되는 근본이제 때 했던 거고 그때는 영국이 워낙 영화 봤잖아요 1917.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 힘드니까 하여튼 이게 그런 영화예요? 아니 그 이후의 역사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한테 미국한테 너무 빚을 많이 쓰니까 그 부채를 지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프랑스랑 영국이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그 보상금 요구해가지고 히틀러 집권하고 그런 역사에서 배웠던 교훈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가 케인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관세도 그렇게 높이지 말자 얘기가 나온 거고 뭐 인류가 그렇게 멍청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일찍 바이콜을 했을 때 너희들 매크로 보냐? 온갖 정말 내가 사실 몇 년 했는데 이거를 했다가 내가 속으로 참 우리가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서부터 2006년 4월까지 하루도 비상 아닌 날이 없었어 내가. 매일 컨디션 플레이 자료 내고 그때 팀장이니까 막 시키는데 그때를 현장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때 학습됐던 조치를 이번에 다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내놓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와, 난 보면서 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다면 가이트너의 스트레스 테스트인가 그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 꼭 읽어보시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왜냐하면 엄청나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된다는 논쟁 과정 없이 그냥 다 나와버리잖아요. 되게 단기간에 그렇게 확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이제 우리 업무 개발팀에서 업무 플로우만 짜가지고 짜놓듯이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소위 우리가 대공황을 안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내가 잘못 봐서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오버들 하는 거고 단순히 노이즈가 좀 끼는 구간을 확대 해석하지 말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작 오늘 잠깐 연돈차 연구를 내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녹음하자고 한 거는 이제 이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적 시즌 시작되니까 그냥 이익이 꼬라박고 있거든. 꼬라박고 있습니다. 더 이거를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컨트 입장에서. 이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언제 바꾸냐라고 보면은 주가 빠졌을 때 혹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반영할 때는 실적 나올 때예요. 당연하지. 지난주랑 이번 주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에 실적 발표가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없어. 주가가 여기 와 있어요. 반등했지만 그러면 자기 티퍼 이러면 이거 갖다가 갭을 해야 되니까 확 낮추는 맞습니다. 건데 이제 아마 거죠. 기사들은 이렇게 나오겠지. 엄청나게 이익을 까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기계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거기다가 좀 시차를 두고 후행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올 때 많이들 반영해 가는데 고민은 난 이번 시즌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고를 받다 느끼는 건데 이후 전망치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하는 거니까. 모르겠나 항상 네.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다시 요거를 특히 이번에 반등들은 나왔지만 네. 그 반등 나온 섹터들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피곤하죠.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갔고 이익은 떨어지니까 PR은 올라가서 싼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하는 구간이 와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큰 의미 둬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익 떨어질 거 몰랐어? 안 좋을 거 알았어? 설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그거를 확인하는 악재를 확인하는 노출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또 떨어질 거다. 저는 주가가 이미 반영한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너무 많이 빠진 거고 근데 현 주가 수준에 대한 고민이지. 이거를 우리가 내년에 좋아지는 거를 반영할 거면 이제 IT의 채용상가 얘기도 많이 했지만 IT 쪽들이 이게 많이 중요하니까 내년 걸 5월에 반영할 수는 없잖아. 그죠. 보통 실적 보면은 돌아서는 거 반영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빨리 반영합니다. 주가랑 실적이랑. 길어 6개월이야. 그러면 그렇죠? 뭐 내년에 좋아지는 거 하려면은 어떻게 7월, 7, 8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글쎄요. 뭐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면은 뭐 1분기 아니면 2분기가 바닥이겠죠. YY 기준에서는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면은 한 분기 정도 빨리 주가가 반영을 했으면은
1분기에 주가는 이미 바닥 찍은 거다. 주가는 바닥 쳤는데 네, 이렇게 보는 게 주가가 위를 열기 위해서는 뭔가 이익의 터닝을 걸 반영해서 위를 2천을 열 거에 대한 고민이지. 나는 2천이 열린다 보는 사람이니까 사실 지금 열기는 힘들지만 그렇죠. 2천은 열릴 건데 저는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제가 재개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말 2분기 초가 사실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시기인 거고 그 이후에는 경제가 좀 재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정상화 국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실적이 개선됐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2분기 실적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7월 말 8월 초겠죠. 그 이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조금씩 반등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나오고 하면서 2000포인트 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지금 5월인데 바로 2000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고민인 거거든. 이게 근데 많이 안 깨질 거예요. 아니, 떨어지면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한 1800 깨지면 아주 굿 할 것 같아. 네. 그 정도 보고 있어 나는. 저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깨져도 뭐 한 1780, 1800 잠깐 깨질 수는 있겠는데 이게 불안해. 나랑 몇 명이 또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1750까지 박스권 하단으로 내가 그래서 제시하자고 했던 건데 네. 위를 여는 거에 대한 고민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다 치면 가져갈 놈과 안 가져갈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되고. 네, 확실히 그런 상황에서 좀 외국인도 이렇게 쉽게 좀 사고 있지는 않잖아요. 수급 쪽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2000포인트가 바로 열리지는 않을 거다. 좀 여전히 좀 중소형주 위주의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 좀 더 코스닥이 코스피부터 가는 시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익 추정치 변화도가 여기 많이들 담겨 있으니까 이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보고서들도 타사들 많이 나왔는데 뭐 실적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이번 주까지 많이 나올 겁니다. 글로벌하게 뭐 데이터를 연이어 본 것 중에서 특이한 것들 좀 있어. 특이한 거 있죠. 이제 미국의 EPS 증가율이 이제 처음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추정치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생각보다 빠르고요. 미국이 마이너스로 갔다. 전 세계 EPS 추정치도 마이너스 영역에, 특히 선진국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저번 주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인도, 브라질, 이머징 다 위기 온다고 했는데 이 나라 주가들이 제일 좋았거든. 네, 변동성 큰 거죠. 변동성 큰 거. 그러니까 난 이것도 이제 브라질 이런 데는 정말 불안하던데도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 나라들을 선호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위기의 진원지들은 저번 주에 상당히 좋았고 안정화됐던 나라들이 오히려 좀 주춤했던 그게 아니었을까. 환 시장도 좀 진정은 된 것 같은데. 네. 한 시장도 진정됐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좀 재밌었던 게, 이머징 마켓의 유럽 대비 PER이 좀 더 이제 유럽보다 더 나은 수준까지 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머징이나 유럽이나 주가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유럽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거고, 아시아나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유럽에 비해서 이익 추정치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유럽보다는 이머징이 그 PR 측면에선 매력도가 높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머징에 대해서는 좀 나는 지금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주가는 유럽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유럽? 그것도 고민스러워. 유럽도 진짜 우리가 미국이냐 아시아냐라고 하면은 고민스럽겠지만 유럽이냐 아시아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시아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닝 미팅을 전혀 생중계 안 합니다. 왜냐면 타사처럼 점잖게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근데 제가 이제 핵심은 매크로 타임이 좀 온 것 같아서 신용호 팀장한테 매크로하게 몇 가지 말 체크하라고 오늘 했는데, 매크로 타임이 왔다는 거는 포트에 관한 어떤 재편 필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접근한 방식이 뭐 지수 얼마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포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중소형주 위주 시장이면은 코스피보다는 그렇지? 큰 의미 없죠. 전략이 더 중요하죠. 오늘도 뭐 우리 자료가 안 나가서 좀 아쉬운데 일단 몇 가지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이미 또 작동되는 느낌이어서. 수요일 날 자료 나온다고. 그것도 그런 건 하여튼 조심스럽다. 아니야.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예. 네, 맞아요.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